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과 분석 및 2단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오는 5월까지 분석 자료를 우선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속 대책으로 다음 달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신속 예타 적용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농림부 용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2단계 조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농림부가 28일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과 분석 및 2단계 발전 방향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 보고회에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식품진흥원 등이 참석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1단계 성과 분석과 2단계 발전 방향을 연말까지 내놓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 컨소시엄이 오는 5월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과자료 등을 익산시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익산시가 농림부 전문 용역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전 타당성이라든지 에타를 해야 돼요. 5월 말까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우선 도출을 시키겠다. 오늘 주대응이 그거고요. 국가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계획 수립, 환경 영향평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4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가 첨단 산업벨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LH 말고도 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 지방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별로 사업 시행자 선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에 신속 예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2개월이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농림부 전문 용역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2단계 확장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익산시는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익산시는 자체적인 행정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왕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어 해당 구역은 땅값 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부도 서두르고 있고 우리도 이제 국토부 같이 해서 행정 절차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도 했고 행정 절차도 빨리빨리 하고 있고 3,855억 원이 투입돼 63만 평에 조성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1단계 분양률이 70%를 넘겨 2단계 확장 공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오는 2026년 착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속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강원도와 경북, 포항 등과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30일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정부 육성 전략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북부청사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용역을 맡은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은 익산의 최대 강점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익산시를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과 공급 거점으로 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6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는 그린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특화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산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농업 및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소재 개발에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 작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 식품 첨가제 개발 및 생산 등의 원료 공급화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앞으로 익산 내에서 효능 안정성과 임상평가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역 작물의 바이오 소재화가 활성화된다면 기업 계약 재배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 창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산물을 1차 가공한 식품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농생명 자원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그린바이오 소재를 생산하고
익산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12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는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식품과 종자, 동물용 의약품 등과 관련된 그린바이오 거점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이 내년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앞으로 성장해야 될 분야가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그린바이오 한국형 플랫폼 산업화를, 경상북도는 백신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포항시는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익산시가 정부의 육성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그린바이오 산업 선점 효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추진한 1시민 1정원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시민 1정원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5천여 가구가 참여해 반려식물 등 3만여 본이 배부됐습니다. 1시민 1정원 프로젝트는 가정에 반려식물과 봄꽃을 배부해 실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겁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역 84개교 3만 5천 명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익산 함여읍 제4산업단지. 이곳 2,584제곱미터에 준공된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3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이달 2일부터 시작된 학교 직영급식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84개교 3만 5천여 명이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축산 수산물, 가공 공산품 등도 일괄 배송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한 농촌 지역 공동 구매 학교가 식재료 전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 공급에 유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약 94%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센터는 농산물 집화, 소분, 포장, 전처리 시설 등을 갖춘 주건물과 저온 저장고, 안전성 분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학교 외에도 국시클 입주 기업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희 지역의 수건인 식품기업에 입주해 있는 그 식품기업에 대한 농산물 원재료 공급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학교급식 이외에 그 공공급식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시행하는 공공급식에 대해 일선 학교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최근 학교 79곳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공급된 식재료 품질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불편사항 처리 만족도는 89%, 배송 처리 만족도는 94%로 나왔습니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수주와 발주 시스템 간소화, 식재료 가격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부터 공공급식에 나서 84개 학교와 22개 사립유치원 등 3만 1,555명 학생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먹거리 돌봄 공동체 사업에 24일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는 매년 2억 원씩 3년간 6억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170명을 선정해 도시락 지원, 1인 가구 공유 부엌 사업, 마을 식당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운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의 현장학습 패키지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학습 패키지는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등 4가지 대륙으로 나눠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8일 기준 20여 개 학교에서 학생 500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활용한 세계 놀이 체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찌꺼기 감량화 설비가 4년 만에 구축돼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인 8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처리 비용과 악취 발생을 줄이는 한편 찌꺼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익산 공공하수 처리장입니다. 4년 전부터 268억 원을 투입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설비가 구축돼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설비는 하수에 섞여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 등 각종 찌꺼기를 걸러내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는 하루 평균 71톤. 감량화 설비를 거쳐 하수가 처리되면 이 같은 찌꺼기는 57톤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로 치면 420톤 이상의 하수 찌꺼기 감소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연간 6억 원 정도의 위탁 처리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하수 찌꺼기 발생량을 하루 71톤에서 57톤으로 약 2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서 연간 6억 원 정도의 위탁 처리비 절감과 시범 가동되고 있는 하수 찌꺼기 감량화 설비는 기계 작동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완전 밀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형 설비인 만큼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악취 저감 효과로 민원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수 찌꺼기 처리 과정에 미생물 처리 공법이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바이오 가스. 하루 평균 9,910 노멀 입방미터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팔 수 있는데 연간 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판매를 통해서 연간 7억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여 하수 처리장 운영비가 절감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악취도 저감되어 인근 지역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70톤이 넘게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줄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감량화 설비. 찌꺼기 처리 비용과 악취 발생도 줄이고 가스 판매를 통한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치매 안심 가맹점 10곳을 추가, 모두 43곳을 운영합니다. 이들 가맹점은 치매 환자 발견 시 시에 신속하게 제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약국 9곳,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과 함께 치매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 보석 대축제가 왕국면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에선 주얼팰리스 55개 업체가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선보이며 24K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 외에도 주얼리 우수작품 특별 전시, 보석 리세팅, 보석 가공 시연, 보석 산업 사진 기록전, 주말 상설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영등 1동에 자리한 원서점이 착한 가게 82호로 동참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 방법 중 하나인 착한 가게는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가게입니다. 익산시 여산면 연명마을에 거주하는 배혜숙 씨가 2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